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고우리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다들 아시죠?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피해 사례입니다. 첫 번째 문자를 보시면 마스크가 결제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문의 전화를 하게 되면 결제하지 않았으면 경찰청 직원을 소개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공범과 연결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등을 설치한 후 금융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자 메시지를 보시면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재난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만약에 클릭하게 되면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링크를 누르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문자 역시 코로나 정보 지원 제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건공단 심사평가원 등에서 확인을 위해서 전화와 문자가 올 수가 있으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문자로 택배, 모바일 청첩장, 은행 등을 사칭해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간단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찰서와 카드회사로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인 사칭입니다. 이 문자와 같이 갑자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확인해 보거나 만남을 요구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이름과 사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 유괴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족을 납치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여 올바르지 못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화를 끊고 본인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거나 학교, 직장에 연락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계속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시 그때서 경찰서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가족의 친구나 선생님, 직장 동료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 알선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상대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예를 들어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 범죄자들과 내가 공범이 되어 본인 또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경험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급 정지 및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12, 피해 상담 및 환급은 국번 없이 1332, 피싱 사이트 신고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3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두 번째, 주저없이 전화 끊고, 세 번째, 해당 기관 또는 본인에게 확인하고 이렇게 3고만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고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내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넣은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호두와 아몬드 등의 견과류에는 오메가3라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매일 드시는 음식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견과류를 사용한 강정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기억 체험 활동 키트 1번을 꺼내주세요. 네,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아몬드, 호두, 건포도, 땅콩, 그리고 귀리, 올리고당 이렇게 간단한 재료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키트 1번에 모두 이 재료가 담겨져 있으니 지금 키트 1번을 확인하고 꺼내주세요. 네, 견과류 봉지를 꺼내서 도마 위에서 크기가 큰 부분들을 좀 잘게 다져주실 거예요. 칼을 사용해서 다져주실 거니까 손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견과류를 살짝 다져주셨으면 냄비 또는 후라이팬을 약한 불에서 살짝 달궈주실게요. 불을 약하게 해주시고, 자, 제가 나누어드린 키트 안에 오트밀이 있을 거예요. 오트밀 봉지를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달궈진 후라이팬 위에 오트밀을 넣어주시고 주걱으로 살짝 볶아주세요. 자, 오트밀에서 어느 정도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면 다져놓은 하루 견과를 같이 볶아줍니다. 견과류에 수분이 날아갔으면 올리고당을 넣어주세요. 올리고당을 넣어서 견과류를 잘 뭉쳐주겠습니다. 먼저 불을 끄시고 도마 혹은 쟁반 위에 견과류를 뭉쳐서 잘 펴주겠습니다.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자, 잘 펴졌으면 냉동실에서 잠시 굳혀주겠습니다. 네, 냉동실에서 굳어진 견과류를 칼로 잘 썰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뇌 튼튼 견과류 강정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뇌 튼튼 견과류 강정을 이렇게 완성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집중해서 잘 보셨는지 그리고 집에서 함께 수행을 해보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강정에 들어가지 않은 재료는 이 중에서 무엇일까요? 바로 당근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강정을 만든 순서는 자,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견과류를 다졌고, 두 번째, 오트밀을 볶았고, 세 번째, 견과류를 함께 볶았고, 네 번째, 올리고당으로 뭉치는 순서로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뇌 튼튼 견과류 강정을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견과류를 섭취하시면서 뇌 건강을